2026년 7월 10일. 여러분, 7월 12일까지 하현이 지나고 바로 다음 이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번 해보세요. 댓글에 복받아 갑니다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하현달이 뜨는 날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악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그 이후 3일을 더 눈여겨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비우는 때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묵은 기운은 내보내고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시간, 바로 지금 같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상들은 이 시기에 먹는 음식도 따로 챙겼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몸을 가볍게 하고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의미를 담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꼭 챙겨 먹으면 좋다고 전해지는 음식들과 그 속에 담긴 전통의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집에서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열심히 사는데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나갈 일이 생깁니다. 좋은 기회가 오는 것 같은데 꼭 마지막에 틀어집니다. 집안 분위기도 왠지 무겁게 느껴집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푹 쉬어도 피곤하고 의욕도 잘 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 사람은 무엇을 더 채울지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복이 들어올까? 그런데 우리 조상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을 먼저 살폈습니다.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득 찬 그릇에는 물을 더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음악 창고가 꽉 차 있으면 새 물건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냉장고가 정리되지 않으면 좋은 음식도 상하게 됩니다. 지갑 속이 영수증으로 가득하면 정작 필요한 것을 찾기 어렵습니다. 풍수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려면 먼저 묵은 기운이 빠져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달의 흐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목을 가다듬은 하현달이 시작되는 시기에는 채우기보다 정리, 욕심보다 절제, 확장보다 점검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칩니다. 집은 그대로 두고 생활도 그대로 두고 먹는 것도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서 왜 운이 바뀌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딱 3일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시기에 먹는 음식에도 정리와 준비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과연 어떤 음식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 음식들을 챙겨 먹으라고 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날짜마다 챙겨 먹는 음식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7월 8일에는 묵은 기운을 씻어내는 음식, 7월 9일에는 흐트러진 균형을 잡아주는 음식, 7월 10일에는 새로운 복의 씨앗을 준비하는 음식, 이렇게 의미를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3일 동안 먹으면 좋다고 전해지는 음식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그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리고 집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은지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이 모르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음식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과 함께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까지 알아야 그 의미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부분에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함께하면 좋은 정리 방법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번 주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특히 첫 번째 음식은 예로부터 씻어내고 정화하는 의미를 가진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특별한 날에 드셔보셨을 것입니다. 음악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메모 준비되셨습니까?
7월 8일 하연에 가장 먼저 먹으면 좋다고 전해지는 음식,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음식이 바로 미역국입니다. 의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미역국은 생일날 먹는 음식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미역국에는 생각보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조상들은 미역국을 정화와 새로운 시작의 상징으로 생각했을까요? 예전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미역은 바다에서 자랍니다. 바다는 옛부터 씻어내고 받아들이는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강물이 흘러들고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나갑니다. 계속 순환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미역에도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묵은 것을 흘려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현날에는 미역국 한 그릇으로 몸과 마음을 가볍게 시작하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미역국은 가능하면 담백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극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의 목적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역국을 드시는 날 함께 해보시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바로 냉장고 정리입니다.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없는지, 오래된 반찬은 없는지, 잊고 있던 식재료는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의 정리와 생활의 정리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나물 반찬입니다. 나물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상들은 나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물은 절제의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 그대로의 힘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은 몸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 생활이 흐트러졌다고 느껴질 때 나물 반찬을 자주 찾았습니다. 특히 취나물, 고사리 같은 나물은 정갈함과 균형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하연달 첫날에는 미역국과 함께 나물 반찬을 곁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음악배를 채우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 몸을 정돈하는 식사라는 마음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많이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으로 식탁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기 전 집안에서 가장 어수선한 곳 한 군데를 정리해 보십시오. 서랍도 좋고 식탁도 좋고 신발장도 좋습니다. 하연달 첫날의 핵심은 정리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날인 7월 9일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이날은 비움 다음 단계의 균형과 안정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음식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7월 9일에는 보리밥을 추천해 드립니다. 보리는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농경사회에서는 보리가 있는 시기가 한 해 농사의 희망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리 한 톨에는 성장과 결실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연달에 보리밥을 먹는다는 것은 새로운 씨앗을 준비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려한 반찬이 아닙니다. 보리밥과 나물, 그리고 된장국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음식은 하연달의 의미와 맞지 않습니다. 이날은 소박하지만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지갑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영수증, 사용하지 않는 쿠폰, 쌓여있는 종이들을 정리해 보십시오. 예전 어르신들은 돈이 머무는 곳도 깨끗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갑 정리는 작은 행동이지만 생활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7월 10일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이 7월 8일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7월 10일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정리도 했고 균형도 잡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흐름을 맞이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추천해드리는 음식이 바로 감자입니다. 왜 감자일까요? 감자는 땅 속에서 자랍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속에서 차곡차곡 자랍니다. 그래서 옛부터 저장과 축적의 상징으로 이야기되기도 했습니다. 재물운도 비슷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쌓여갑니다. 감자는 바로 그런 의미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호식 반찬도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콩은 예로부터 번성과 성장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수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7월 10일에는 감자와 콩 반찬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의미를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꼭 해보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장 정리입니다.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지출하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운이라는 것도 결국은 관심을 두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하현달 이후 3일, 7월 8일은 비움, 7월 9일은 균형, 7월 10일은 준비, 이 흐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된 습관과 함께하면 의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음악, 지금부터는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과식하지 마십시오. 좋은 음식이니까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연달의 의미는 채움이 아닙니다. 정리입니다. 많이 먹는 순간 몸은 다시 무거워집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균형도 무너지게 됩니다. 배부르게 먹는 것보다 편안하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음식을 남기지 마십시오. 예전 어르신들은 음식을 함부로 버리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정리의 시기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담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음악 밤늦은 폭식은 피하십시오. 특히 야식은 조심해야 합니다. 낮 동안 정리한 흐름을 다시 무겁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저녁은 가볍게 드시고 잠들기 전에는 속을 편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술자리로 마무리하지 마십시오. 하연달 이후 3일은 몸을 쉬게 하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과한 음주나 과한 모임은 오히려 몸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능하면 이 기간만큼은 조금 차분하게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음식만 바꾸고 생활은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음식 하나 먹고 끝냅니다. 하지만 조상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정리의 마음이었습니다. 냉장고도 그대로, 신발장도 그대로, 지갑도 그대로 두면서 음식만 바꾸면 의미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7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하루에 한 곳씩만 정리해 보십시오. 첫날은 냉장고, 둘째 날은 지갑, 셋째 날은 서랍이나 통장 정리.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섯째,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시작하면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조상들은 작은 변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나 정리하고 내일 하나 정리하고 모레 하나 점검하는 것, 바로 이런 꾸준함이 생활의 흐름을 바꾼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연달 이후 3일은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7월 8일 하연달, 음악. 이날은 묵은 기운을 비우는 날입니다. 그래서 미역국과 나물 반찬으로 몸과 생활을 가볍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 오래된 음식도 함께 정리해 보십시오. 7월 9일입니다. 이날은 흐름을 바로잡는 날입니다. 보리밥과 된장국으로 균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갑 속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오래된 영수증과 불필요한 종이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10일입니다. 이날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감자와 콩 반찬으로 축적과 성장의 의미를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정리하면 7월 8일은 비움, 7월 9일은 균형, 7월 10일은 준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싼 물건도 필요 없습니다. 어려운 풍수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공간, 그 작은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예전 어르신들은 말했습니다. 집이 정돈되면 마음이 정돈되고, 마음이 정돈되면 삶의 흐름도 달라진다고. 물론 음식 하나 먹는다고 당장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은 작은 변화를 만들고, 작은 변화는 새로운 습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습관은 삶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딱 3일만이라도 몸을 가볍게 하고 생활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돈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운은 늘 특별한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된 공간, 정돈된 생활, 그리고 편안한 마음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직 댓글을 남기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댓글에 복 받아 갑니다 라고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풍요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금전운이 막혀 있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데도 돈이 손에 잡히지 않고 빠져나가기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말이지요. 이런 현상은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안에 흐르는 기운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기의 흐름이 막히면 재물의 흐름도 함께 막힌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부자들의 집을 방문해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 단지입니다. 그것도 아무 곳에나 두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자리에 놓여 있지요. 단순히 소금을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단지에 담아 특정한 장소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소금을 단지에 두면 훨씬 더 강력한 정화 효과가 생기며 집안의 탁한 기운을 걷어내고 금전운을 불러들이는 힘이 생기지요. 지금부터 부자들이 실천하는 소금 단지의 비밀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정화의 힘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지요. 뜨거운 태양 아래 바닷물이 증발하며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강한 양의 기운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을 단지에 담으면 그 힘이 몇 배로 강해집니다. 대부분의 단지는 흙을 구워 만든 그릇으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그리고 사람의 정성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지닌 정화의 기운을 단지가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합된 소금 단지는 집안에 쌓인 탁한 기운을 빨아들이고 깨끗하게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탁기가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금전의 흐름이 회복되고 재물운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예로부터 집안에 재물운을 부르고 싶은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 매매를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금 단지가 금전운을 안정시키고 좋은 기회를 끌어들이는 효과까지 있다고 했죠. 소금 단지를 준비할 때 어떤 그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자기 단지가 가장 좋습니다. 도자기는 흙을 빚어 불로 구워낸 것으로 땅의 기운과 불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그릇에 태양 기운을 받은 소금을 담으면 자연의 기운이 완벽하게 순환하며 정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크기는 손바닥만 하거나 그보다 조금 큰 정도면 충분합니다. 색감은 밝은 톤이나 흰색 계열이 좋으며 흙의 기운을 담은 갈색 계열도 괜찮습니다. 형태는 입구가 넓지 않고 안정적인 모양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싼 그릇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보기에 깨끗하고 안정적이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릇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운의 궁합이 가격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음악. 그렇다면 아무 소금을 담아도 될까요? 소금 단지에 담을 소금을 고를 때는 천일염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넓은 염전에 가두고 태양의 열기로 오랜 시간 증발시켜 만든 소금으로 자연의 기운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가공된 소금보다 순수한 양의 기운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화 효과가 뛰어난 것이죠. 만약 천일염을 구하기 어렵다면 핑크솔트나 히말라야 소금 같은 천연 소금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소금들도 자연에서 채취한 것이기 때문에 땅의 기운을 품고 있어 풍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정제염이나 맛소금처럼 화학적으로 처리된 소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의 기운이 약하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정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소금의 품질은 단지 안에 담긴 기운의 세기를 결정합니다. 재물운을 상징하는 소금이니만큼 좋은 품질의 소금을 선택하시는 것이 집안의 금전 흐름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소금 단지를 준비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같은 소금 단지라도 놓는 위치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먼저 현관은 집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이 가장 먼저 지나가는 관문입니다. 좋은 기운도 나쁜 기운도 현관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이곳에 소금 단지를 두면 집안으로 들어오는 탁한 기운을 가장 먼저 걸러낼 수 있습니다. 특히 현관은 금전운과 재물운이 드나드는 핵심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기운이 막히면 돈이 들어오지 못하고 이곳이 깨끗하면 재물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옵니다. 다만 소금 단지를 놓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현관 정중앙에 두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정중앙은 기운이 흐르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곳을 막으면 오히려 흐름이 정체되기 때문이지요. 신발장 구석이나 현관 한쪽 구석에 눈에 띄지 않게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족들의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들어오는 기운을 조용히 걸러주는 자리에 배치하시면 됩니다. 현관 다음으로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음악 주방입니다. 주방은 물과 불이 함께 존재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생명을 살리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곳이지요. 풍수에서 주방은 가정의 번영 에너지가 모이는 중심지로 여겨집니다. 물이 잘 흐르고 불이 안정적으로 타오르면 집안의 재물운이 상승하고 가족의 건강도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방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가 막히면 재물의 흐름도 함께 막히게 됩니다. 돈이 들어와도 빠져나가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주방에 소금 단지를 두면 물과 불의 기운을 조화롭게 만들고 탁한 기운을 정화하여 재물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방은 불을 사용하고 칼을 다루는 위험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금 단지를 눈에 너무 잘 띄는 곳에 두거나 물기와 직접 맞닿는 공간에 두면 실생활에서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찬장 안쪽이나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주방과 함께 물을 다루는 또 다른 중요한 공간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집안에서 나쁜 기운이 가장 쉽게 쌓이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것들을 씻어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음의 기운이 강하게 자리 잡기 쉬운 것이지요. 특히 화장실은 풍수에서 음악 재물을 담당하는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물과 깊은 관련이 있고 물은 곧 재물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전 흐름이 막혔을 때 화장실 청소부터 하라는 말이 나온 것이지요. 화장실에 물기가 남아있거나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면 집안의 재물이 사라지고 가족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런 화장실에 소금 단지를 두면 소금의 정화작용이 나쁜 기운을 빨아들여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화장실의 탁기가 제거되면 재물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이지요.
다만 화장실은 습기가 많은 공간이기 때문에 소금 단지를 물과 직접 닿지 않는 수납함 내부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보다 자주 점검하여 소금이 눅눅해지거나 변질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성이지요. 화장실 외에도 집안에는 외부와 맞닿아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베란다나 발코니는 실내와 외부를 연결하는 경계 공간으로 외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 마지막으로 거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소금 단지를 두면 밖에서 들어오는 잡기운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란다는 햇빛과 바람이 자연스럽게 드나들기 때문에 소금의 정화 효과가 자연의 기운과 만나 더욱 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햇빛이 소금에 닿으면 양의 기운이 충전되고 바람이 불면 탁한 기운이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것이지요. 숨 가다듬음. 다만 베란다에 소금 단지를 둘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직사광선이 너무 강하게 닿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소금이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굳거나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나 습기가 직접 닿지 않도록 세시 안쪽 구석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 근처이지만 빗물이 튀지 않는 위치에 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탁기를 막으면서도 소금의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 구석은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도 기운의 흐름을 조용히 정화하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베란다와 더불어 많은 분이 간과하시는 공간이 바로 창고나 다용도실입니다. 이곳은 자주 드나들지 않고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아 묵은 기운이 정체되기 쉬운 대표적인 공간인데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쌓이면 그 안에 탁한 기운도 함께 쌓이게 되고 이것이 집안 전체의 기운을 무겁게 만들어 재물운을 막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창고나 다용도실에 소금 단지를 하나 두면 오래된 탁기를 제거하고 공간의 기운을 맑게 정화할 수 있습니다. 소금 단지가 묵은 기운을 흡수하면 자연스럽게 재물운도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집에 남서쪽에 창고가 있다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남서쪽은 풍수에서 재물을 관장하는 방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곳의 기운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금전 흐름이 크게 개선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소금 단지는 큰 도움이 됩니다. 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바로 계산대 근처인데요. 계산대는 돈의 에너지가 가장 활발하게 드나드는 핵심 공간이기 때문이지요. 손님들이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는 곳이니 금전의 기운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좋은 기운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손님들이 가져온 다양한 기운들 중에는 잡기운도 섞여 있고 때로는 부정적인 에너지도 함께 들어옵니다. 이런 기운들이 계산대 주변에 쌓이면 매출이 불안정해지거나 장사가 잘 안 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산대 뒤쪽 구석에 소금 단지를 두면 잡기운을 흡수하여 매출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금전 흐름이 원활해지면 자연스럽게 손님의 발길도 늘어나고 거래도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다만 소금 단지는 반드시 손님에게 보이지 않게 두어야 합니다. 계산대 위에 노출되면 오히려 금전운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납함 안이나 계산대 뒤편, 선반 구석처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배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계산대 근처에 소금 단지를 둘 공간이 없다면 창고나 재고 보관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가의 창고는 판매할 물건들이 쌓여 있는 곳으로 재고의 흐름이 곧 매출의 흐름과 직결되는 공간입니다. 재고가 정체되어 있으면 매출도 함께 정체되고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돈의 순환도 막히게 됩니다. 이런 창고에 탁한 기운이 쌓이면 재고 회전율이 떨어지고 장사가 잘 안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창고나 재고 보관실, 선반 안쪽에 소금 단지를 두면
묵은 기운을 정화하고 재고의 순환을 개선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소금 단지는 높은 선반 안쪽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 손이 자주 닿지 않으면서도 공간 전체의 기운을 정화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이지요. 다만 습한 곳이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소금이 습기를 먹거나 다른 물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소금 단지를 두면 좋은 장소를 알았다면 이제 반드시 피해야 할 장소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소금 단지라도 잘못된 곳에 두면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이지요. 가장 먼저 소금 단지를 절대 놓지 않는 것이 좋은 곳은 침대 아래나 머리맡입니다. 많은 분이 침실에도 소금 단지를 두면 나쁜 기운을 막아줄 거라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침실은 우리가 하루의 피로를 풀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기운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소금 단지는 나쁜 기운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침대 근처에 두면 수면 중에 우리 몸의 기운까지 흡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 시간은 음기가 강해지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소금의 정화작용이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켜 우리 몸의 양기를 빼앗아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침대 아래나 머리맡에 소금 단지를 두면 자는 동안 악몽을 꾸거나 잠을 설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 두통이나 몸살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침실 다음으로 피해야 할 곳은 거실 한가운데나 너무 훤히 보이는 탁자 위입니다. 거실은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가정의 중심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실 탁자 위처럼 훤히 보이는 곳에 소금 단지를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재물을 상징하는 소금 단지가 모든 사람의 눈에 노출되면 금전운이 분산되고 재물이 제대로 쌓이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돈을 아무 곳에나 잘 보이게 놔두지 않는 것처럼 소금 단지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소금 단지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조용히 작동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금 단지를 올바른 장소에 두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두어도 제때 관리하지 않으면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이지요. 소금 단지는 나쁜 기운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탁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정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흡수했던 나쁜 기운을 다시 내뿜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소금을 교체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적어도 3개월에서 반년에 한 번씩은 교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6개월 정도면 소금이 충분히 탁기를 흡수하여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절이나 절기처럼 음악 기운이 크게 전환되는 시기에 맞춰 교체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동짓날을 비롯하여 설날이나 추석 전에 새 소금으로 바꿔주면 새로운 기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이지요. 다만 소금을 만져보았을 때 눅눅하거나 굳어 있다면 즉시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소금이 이미 많은 습기와 탁기를 흡수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매매가 안 된다고 느끼실 때는 1개월 주기로 새로 갈아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금을 자주 교체하면 막혔던 금전 흐름이 다시 풀리는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 몸이 아프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소금 단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축축하거나 손에 묻어난다면 이미 포화 상태라는 뜻이니 바로 새 소금으로 교체해 주셔야 집안의 기운이 다시 맑아집니다. 소금 단지를 교체하고 관리하는 것 외에도 이동하거나 보관할 때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런 원칙들이 소금 단지의 효과를 좌우하기 때문이지요. 먼저 한 공간에는 소금 단지를 하나만 두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 개를 두면 효과가 배가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기운이 분산되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 곳에 하나의 소금 단지가 집중적으로 그 공간의 탁기를 흡수할 때 가장 강력한 정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소금 단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때는 반드시 낮 시간대에 이동하셔야 합니다. 일몰 후에 이동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해가 지면 음기가 강해지면서 기운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때 소금 단지를 옮기면 흡수했던 나쁜 기운이 밖으로 새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침이나 낮 시간에 햇빛이 있을 때 이동하면 양의 기운이 안정적으로 소금 단지를 보호해 주어 안전하게 옮길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 단지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먼지가 쌓이거나 주변이 어지럽게 돼 있으면 소금의 정화 효과가 떨어지고 오히려 탁기가 더 쌓일 수 있습니다. 소금 단지를 둔 곳은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정돈하여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금전운 상승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소금 단지를 관리하다 보면 교체한 소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교체한 소금을 절대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 단지 안의 소금은 집안의 나쁜 기운을 흡수하여 가득 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음식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흡수했던 탁기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금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화장실 청소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음악 교체한 소금을 물과 함께 섞어 화장실 바닥을 닦으면 청소도 하면서 소금도 처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금이 바닥에 더러운 기운까지 함께 씻어내는 것이지요. 또 다른 방법은 변기에 소금을 뿌린 후 솔로 문질러 청소하고 물을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금에 담겨 있던 나쁜 기운이 물과 함께 멀리 흘러가며 집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버릴 때도 의미를 담아 처리하면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악 집안의 기운이 바뀌면 재물운과 대운도 함께 바뀝니다. 이것은 풍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리이지요. 우리가 사는 공간에 탁한 기운이 쌓여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들어오지 않고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간이 깨끗하게 정화되면 금전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소금 단지는 바로 이 과정을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현관에 둔 소금 단지가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주방에 둔 소금 단지가 재물의 기운을 안정시키며 화장실에 둔 소금 단지가 금전 흐름을 회복시키는 것이지요. 소금 단지를 올바르게 배치하고 꾸준히 관리하다 보면 서서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며 사업이나 장사가 안정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음악, 이런 것들이 모두 소금 단지가 나타내는 행운의 징조입니다. 소금 단지 하나에 소금을 담아 조용히 구석에 두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소금 단지를 준비하시고 올바른 자리에 배치하신다면 여러분의 금전운과 재물운이 상승하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풍요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복을 부르는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